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지난 5월부터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대한민국 19대 국회의원들. 하지만 매달 1,100만 원씩 꼬박꼬박 수당과 활동비 명목으로 세비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는 월급을 위해서 매달 무려 33억 원이 국민 혈세에서 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GDP 대비 세비 비율이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일반 국민들의 무노동 무임금은 법제화시켜놓고 정작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매달 수당과 활동비가 꼬박꼬박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매달 수당과 활동비가 꼬박꼬박 지급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9월 29일 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 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 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올뉴 소렌토를 처음 본 순간 당당하다, 강렬하다, 프리미엄하다. 한마디로 존재감 있다. 급이 다른 존재감을 드러내다. All New Sorento 기아자동차.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후에 처음으로 여야와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간의 3자 회동이 있었죠. 지금도 계속 중인 것 같은데요, 예, 그죠? 지금도 계속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여야가 각자 유가족들과 만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3자가 한 자리에 앉기는 처음입니다. 왜 이제서야 이런 자리가 마련됐는지 좀 새삼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오후 3시 반경부터요. 새누리당 이완구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 그리고 유가족 대책위의 전명선 위원장이 만났습니다. 꽉 막힌 전국을 보여주듯이 포토타임 직후에 모두 발언 없이 곧바로 비공개 회담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지난주에 일부 언론들이 이 유가족들 입장에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참 많이 달랐습니다.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는 원래 30일 본회의 전까지는 야당과 어떤 협상 없다. 네. 30일 본회의에 무조건 참석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랬죠. 근데 네. 입장이 선회했나요? 박영선 원내대표를 아침에 만났네요. 네, 오늘 만났습니다. 지난주 26일 열렸던 일명 9분 본회의 이후에 새누리당은 상당히 격앙됐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로 본회의를 연기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새누리당 지도부들은 새정치연합과 30일 등원 전까지 어떤 협상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서청원 최고위원의 말씀을 존중해서 소득이 있든 없든 간에 야당과 만나겠다.
이유 없이 만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앞서 서청원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국회 상황이 대단히 유감스럽다. 야당과 만나는 것이 여당의 책무이고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었습니다. 서청원 의원의 발언이 그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명분이었는지 압력이었는지 다소 헷갈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대리기사 폭행과 관련한 네. 그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 그 간부들 예, 이거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오늘 신청됐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요, 김병건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서 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유가족이 대리기사와 행인들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가한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CCTV에 폭행 장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로 인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그 폭행을 당한 그 대리기사, 네. 그 대리기사가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 의원을 검찰에 고소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리기사 이모 씨 측은요, 명함을 뺏으라는 김 의원 의원의 말과 함께 유가족의 폭행이 시작됐다면서 김 의원을 폭행과 상해의 공모 공동정범으로 봐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공모 공동정범 말이 참 어렵습니다. 네. 이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고 이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했을 때 그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처벌이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네. 이 여담이긴 합니다만 이 뜬금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고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어도 유죄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어쨌든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느냐, 폭행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검찰이 사이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전남 수사팀도 꾸리고 그랬다고 발표했는데 네. 그러자 일명 이 사이버 망명이 계속된다. 이 사이버 망명이 뭡니까? 네. 이사 가는 겁니다. 네. 네, 사이버 검열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개인 프라이버시가 철저히 보호되는 외국 모바일 메신저들로 이 사이버 망명이 계속되고 있다고 네. 합니다. 특히 대화 내용이 저장되지 않는 텔레그램 등이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텔레그램 측은 암호 해독에 $200,000 현상금까지 내걸었지만 아직까지 현상금을 타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암호화가 잘 된다는 반증일 것 같은데요. 29일 현재 애플 앱스토어에서 텔레그램은 6일 연속 다운로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누적 다운로드 수만 3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잠시 유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만큼 검찰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엉뚱한 데서 재미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인천 아시안게임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운영 미숙에 대해서 지적이 아주 첫날부터 말이죠.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많이 잘못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한국에서 아시안게임을 연 게 이번이 3번째인데요. 예. 이 최악의 대회다 이런 평가가 안타깝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성화가 점화된 지 하루가 안 돼서 꺼지는 해프닝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이 전조였을까요? 각종 시설도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경기장 내 화장실이 고장나는가 하면 네. 선수촌 일부의 냉방 시설도 고장이 나서 항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도시락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돼서 수거하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하고요. 네. 또 한국, 일본 간의 여자 배구에서는 라인을 표시하는 테이프가 마루에서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참 나라 망신시키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경기장 천장에서 물도 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퇴근 시간이 하나둘 더 차량들이 더 늘고 있는데요.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 연희램프 이전부터 정릉터널까지 밀려 있고요. 성산동 쪽으로는 종암과 기름 사이 3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고 이후로 정릉터널 가는데 밀리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종암동 합류하는데 밀리고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이후로 올림픽대로는 여의도권 통과가 어렵고 이후로 성수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리고 이 구간 통과하는데 6분 정도 지체가 되고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장지 진입 이전부터 탄천 일교까지 대체적으로 수월하게 지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식물국회. 오늘로 151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는 국회 본회의가 내일이죠.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제1야당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신임 전략홍보본부장으로 임명된 문병호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전략홍보본부장을 맡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소감이라고 할까요? 뭐 어떤 뭐 각오 같은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 당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전략 홍보 책임자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는 전임 지도부 그러니까 재보궐선거에 패배하고 비대위가 출범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전임 지도부 일원이었기 때문에 사실 비대위에는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었거든요. 네. 네, 문희상 위원장님께서 또 간곡하게 요청을 하시고 당이 지금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네. 누구 책임 따질 것 없이 그냥 당을 위해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수락을 했는데요. 예. 앞으로 하여튼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그런 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는 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셨고요. 네네. 또 안철수 전 공동대표 때는 비서실장도 지내시고 그러셨었는데 네네. 새정치민주연합을 두고 침몰 직전의 난파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구출됐나요? 이거 지금 어렵습니다. 하여튼 지금 모두 당원 모두 국회의원 모두가 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자기 기득권 버리고 선당후사 정신으로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내가 미래에 대해서 썩을 때 당이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서 예.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임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각자가 자기가 살려고 하면 결국 당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사에 의하면은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창당 이후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네네. 18%로 떨어졌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그럼 왜 이렇게 추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은 이제 먹고 살기 힘들고 예. 민생 문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 정치권이 너무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예. 정치 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예. 그런 데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과 실망이 많으신데 저희로서 좀 안타까운 것은 또 새누리당은 계속 지지도가 또 굳건하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만 지금 많이 떨어져서 네. 답답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또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 거는 기대가 큰데 그 네. 기대에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 당에 대한 비판을 하신 거라 생각하고요. 네.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정말 가장 필요한 전략이라고 하면 전략본부장이시니까요. 전략홍보본부장이시니까. 예. 전략이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무엇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역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민들의 어려움을 민생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게 가장 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 이슈도 중요하지만 역시 우리 국민들은 먹고 사는 게 가장 관심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경제 문제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역시 이제 국민들이 좀 먹고 사는 문제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좀 대응을 해야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세월호 특별법은 역시 이것도 굉장히 우리 국가로서 굉장히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 워낙 지금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지금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지금 그걸 뚫지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국회가 지금 공전되는 것이 마치 야당이 좀 발목을 잡아서 안 된 것처럼 그렇게 좀 프레임이 잘못 설정이 돼 있습니다. 네. 사실은 여당이 강고한 그 벽을 쌓고 있어서 국회가 공전되고 있는데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야가 같이 책임져야 문제인데 저희가 좀 국민들 눈에는 야당이 더 좀 발목을 잡는다 그런 아마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어서 저희가 좀 지금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세월호 특별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고 민생 문제 좀 더 전향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은 다시 또 지지도가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통보가 일단 돼 있는데 참석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것은 이제 오늘 지금 여야 유족 대표 3자 회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결과가
다행히 타결이 되면은 뭐 당연히 내일 그 본회의 참석을 해야 되고요. 네. 만약에 오늘 또 협상이 결렬이 됐을 때 내일 어떻게 할 거냐면 오늘 저녁에 심야 의총을 해서 네. 거기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의원들이 이제 더 이상 국회를 방치면 안 된다 그런 의견도 있고요. 네. 또 세월호 특별법이 해결되기 전에는 국회 활동할 수 없다 이런 또 의견도 있고 해서 네. 오늘 저녁에 의총을 잘 조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다 오늘 뭐 합의가 되면 뭐 거기에 따르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오늘 심야 의총을 열어서 방침을 결정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문병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예. 뭐 또 제가 지금 전략본부장이라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예, 의총에서 결론에 따를 생각인데요. 네. 뭐 세월호 특별법을 원칙적으로 국민과 유족이 원하는 내용으로 입법한다는 그 원칙도 있고요. 네. 또 국회의원이 국회를 버려서는 안 되죠. 네.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상당히 좀 그 어려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인데 어쨌든 간에 현명한 그런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내일 30일 본회의는요. 네네. 이미 저 상임위원회 법사위를 다 통과해서 본회의에 계류 중인 91개 법안을 네네.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방망이만 두르기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거는 이미 끝난 건데 여기까지 꼭 안 나가실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글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예. 계속 세월호니 다른 법안 가지고서도 야당으로서 할 일이 많은데 투쟁할 것도 많이 있는데 네네. 그 내일 꼭까지 안 나가는 건 뭐냐 기싸움 아니냐 뭐 그런 얘기죠. 그 아무래도 뭐 그런 면이 있죠. 저희는 이제 세월호 특별법이 최우선적인 민생 법안이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예. 세월호 특별법을 해결을 한 연후에 이제 다른 법안을 네. 이제 심의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예. 뭐 하여튼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세월호 특별법만 중요하냐 다른 법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해가지고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이제 새누리당의 입장이 정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좀 성의 있고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 것인가. 예. 서로가 신뢰가 안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신뢰가 있다면은 뭐 세월호 특별법을 당장 안 하더라도 또 더 시간을 두고 상의할 수가 있는데 예. 새누리당 입장이 지금 세월호 특별법은 적당히 그냥 방치하고 나머지 자기들 필요한 법만 통과시켜서 또 전국을 자기들 마음대로 또 이끌고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저희로서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현재 그 부분에 결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세월호법하고 이제 완전히 연계해서 세월호법이 우선 처리돼야만이 움직인다라는 주장하고 이제 병행 투쟁을 하자 하는 주장하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병행 투쟁을 한다 하더라도요. 네네. 선진화법에 의하면 야당이 협조 안 하면 법안을 하나 통과 못 시키거든요. 예산안을 빼고는. 예예. 그렇다면 병행 투쟁할 만한 가치도 충분히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신 분들도 당 내에 많이 계신 걸로 아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수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예. 뭐 그래서 이제 또 오늘 의총에서 뭐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국민들을 또 믿고 가야죠. 또 뭐 결국은 이제 모든 정치 이슈나 선거에서 심판은 국민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잘 판단해서 과연 이 상황에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네. 이거를 정확히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저희가 의총을 통해서 네. 최대한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그 세월호법하고 연계해서 투쟁하자는 주장을 하는 이들을 주로 언론에서 이제 친노 강경파 이렇게 부르거든요. 맞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예. 네. 친노 강경파가 이렇게 강경한 파입니까? 강경하다는 표현보다 원칙을 고수한다는 표현이 더 옳다고 봅니다. 예. 네, 원칙을 오늘 저 발언들 나오는 걸 보니까 조경태 의원은 김현 의원한테 출당하라고요. 네. 또 정청재 의원은 오히려 이제 조경태 의원 출당해야 된다 이렇게 싸우고 있던데요. 그런 모습들이 좀 국민들이 볼 때는 불미스럽게 보일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뭐 김현 의원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또 생각도 여러 가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한쪽의 면들이 지금 이제 또 서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당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평가되기 때문에 서로가 좀 한편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자제하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그 정치혁신위원회가 1차 위원 인선이 완료가 됐죠? 네네. 네, 거기서는 어떤 활동을 해줄 것을 기대하십니까?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 정치혁신위원회는 초선들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예. 왜냐면 아무래도 초선들이 좀 더 정치에 때가 덜 묻었고 네. 좀 더 혁신할 수 있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초선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정치혁신 과제를 만들고 실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너무 그냥 그 뭐 큰 주제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네.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해가지고 네.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신위원회를 운영할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병호 의원이었습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들리세요? 드라이빙 그 이상의 즐거움. BMW 드라이빙 센터. 지금 영종도에서 경험하세요. 당신에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는 좀 비싸도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마실 건데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죠. 좋은 커피는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 내 커피니까 당신 커피니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 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매월 수당과 활동비가 꼬박꼬박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4323번님께서는 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말라 했습니다. 절대 주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적으시고요. 반면에 8519번님께서는 그래도 지켜야 합니다. 그것도 국회법이지 않나요? 이라고 적어주셨군요. 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은 유료 문자죠.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은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 효능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일부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측과 여야 원내대표 3자 회담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과연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2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최신 폰 살 때 요금제는, 약정은, 분실보험은 고민하지 말고 클럽티 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음성 데이터 무제한, 1년마다 최신폰 교체, 분실보험까지 평생 최신폰 보장 프로그램 클럽티. 잘생겼다. SK텔레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피로하면 더욱 심해지는 어깨 통증, 신경통, 눈의 피로. 문제는 피로 물질이죠. 어떻게 풀죠? 활성 비타민으로 풀어줘야죠. 아로나민 골드를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를 경험해 보세요. 활성 비타민 피로회복제 아로나민 골드. 진작 먹을 걸. 일동제약. 네, 울산 아동 학대 사건 그리고 칠곡 자매 학대 사건 기억하십니까? 집안에서 학대받는 아동들은 많지만 신고 처벌 규정이 미약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었죠. 오늘부터 아동 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는 아동학대 특별법이 시행이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새누리당의 신의전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동학대 특례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되죠. 예. 이 법을 만드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뭐 소감이랄까요? 어떻게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 법을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주변 아이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학대받고 있지 않나 관심 있게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생각합니다. 네, 아동학대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 예전과 어떤 점들이 달라집니까? 크게 이제 세 가지가 가장 차이가 나는데요. 예. 사실 예전에는 아동학대는 실은 어떤 처벌에 대한 특례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선언적인 측면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시행이 되면 크게 세 가지가 달라지는데요. 예. 첫 번째가 처벌이 강화가 되고요. 예. 둘째가 아이들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임시조치, 보호명령이 시행될 수가 있고 예. 세 번째는 그동안 성폭력 범죄만 적용을 되던 피해자 국성 변호사 또 진술 조력인의 제도가 아동학대 범죄도 도입이 돼서 재판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잘 보호가 받게 되는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군요. 또 그리고 뭐 신고 의무자들이 지정이 된다면서요? 네. 실은 신고 의무자가 과거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예전의 법에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지금은 신고를 해야 되는 분들의 이제 대상이 더 늘어났어요. 예를 들면 아이 돌봄이라든가 학원 교사의 경우에도 학대가 의심이 되면은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예, 그렇군요. 과거에는 이제 무슨 학교 교사라든가 치료하는 의사라든가 이런 네. 이들이 이제 신고 의무자였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범위가 늘어났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응급조치, 임시조치, 보호명령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 가지 모두가 예. 우선 가해자로부터 아이가 보호, 격리, 보호를 할 수 있는 각 단계 조치입니다. 예를 예. 들면 응급조치는 바로 그 상황에서 아이들을 72시간까지는 바로 가해자로부터 분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고요. 네. 임시조치는 72시간 이후에도 더 아이가 조사 심리 보호를 위해서 격리가 필요하다면 법원이 이제 이것을 판사님이 판단하셔서 임시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거고 네. 또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아이가 부모 가해자 특히 떠나서 계속 당분간 살아야 될 경우에 보호 명령을 내려서 좀 장기간 동안 아이를 격리 보호할 수 있는 일종 친권 제한 조치 등이 강화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법이 만들어지면은 이 시행하는데 예산이 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아동 보호 예산은 거의 증액이 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 맞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원래 이 이제 특례법이요. 작년 12월 달에 정말 새누리당에서 거의 그냥 노력을 해서 기습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 예. 예산이라는 것은 흔히 그 이전에 미리 다 배정이 되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모든 예산을 다 챙기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은 거고요. 또 하나는 현재 이 법이 통과되면서 지금 벌써 많이 이제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지역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이나 또 피해 아동의 쉼터가 더 많이 필요한데 더 많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예산이 아직까지 다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당 대표님을 비롯하여 모든 새누리당의 의원님들이 아동학대법을 통과시켰듯이 이 보호 예산도 증액이 돼야 된다라는 필요성에는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네. 이번 국회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의 노력이 가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 신희준 의원님은 정신과 전문의사시잖아요. 네. 예. 그 어렸을 때 이렇게 아동 학대를 받거나 하라고 하면 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이 충격을 받을 거고요. 네. 그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어린 나이 예. 아동학대의 가장 호발 연령인 6세 이전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뇌도 빨리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대를 받은 충격이 뇌 손상까지 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평생 어떤 정신병리를 가질 수도 있고 저는 더 큰 문제가 이런 병리적인 현상을 보이는 것 외에도 정상적인 발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 더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아이들을 학대는 막아야 되고 또 학대된 아이가 만약 발견이 된다면 네. 당연히 치료도 해야 되지만 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정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이런 아동 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네.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렇죠. 그 근절을 위해서 특례법은 정말 첫삽을 뜬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부터 우리 특히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는 시스템을 사회가 갖도록 계속 노력해야 되고요. 특히 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아이들을 때려서는 버릇을 가르치는 게 나쁘다. 폭력은 폭력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전 대한민국의 모든 어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때리면 안 돼요, 그죠? 그렇죠. 아무 효과도 없고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교육상 또 양육상 불가피하다 이래가지고 폭행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아동학대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기대하면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신의진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 아동학대 특례법 제정에 계기가 된 두 사건이죠. 칠곡 자매 학대 사건과 울산 아동학대 사건. 이 두 사건에서 피해 아동들을 위해서 변론을 맡으셨던 분이죠. 황수철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동학대 사건이죠. 울산 사건, 그 칠곡 사건. 이때 이 두 사건 다 맡아주셨죠? 예, 맞습니다. 예,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아동학대 카페를 통해서 2013년 12월경에 이제 울산 사건을 접하게 되고 올 초에 이제 칠곡 사건을 접하면서 한국 여성 변호사회와 함께 그 피해자를 위한 변호인으로 재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재판이 진행 중이죠? 가해자들에 예, 대해서? 울산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울산. 예. 계모에 대해서는 이제 예.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요. 2심이 진행 중이고요. 예, 2심이 진행 중이고 그 친부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형의로 1심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칠곡 사건은 그 계모와 그 친부에 대해서 지금 2심이 진행 중에 있고요. 1심이요? 예. 2심. 예, 2심이 진행 중에 있고 네. 추가적으로 또 기소가 진행돼서 1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기소된 1심은 어떤 건가요? 예, 그거는 이제 재판이 비공개로 되고 있는데 1심에서 지난 사건의 그 재판 때보다 훨씬 죄질이 안 좋은 게 많아서요. 네. 재판 전 과정을 비공개로 하고 있고 네. 그 혐의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비공개로 하고. 혐의 내용도 비공개로 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 이게 잔혹한 그런 게 많아가지고요. 너무 잔혹해요. 예. 네. 이번에 아동학대 특례법이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런 법이 좀 일찍 만들어졌더라면 그래도 좀 낫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칠곡 사건의 경우에 말이죠. 네. 그 언니나 피해자 가족들은 어땠습니까? 그 언니는 지금 고모와 고모부가 예. 친딸처럼 정말 잘 보살펴주고 계시고요. 예. 언니는 사실 그 피해 충격이나 아니면 그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큰 상처를 받았지만 예. 현재 안정을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시행되는 아동학대 특례법, 이 법이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시나요? 예, 저는 이 법 내용 자체로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기존의 그 아동복지법상에 그 미비했다고 비판받던 부분을 모두 수용을 했으니까요. 네.
근데 사실 뭐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바퀴가 이렇게 좋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 지금 예산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내년도 예산안 예비협의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이 법 관련해서 436억을 이제 증액 요청을 했는데요. 예. 반영이 하나도 안 됐어요. 예. 0원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르면은 이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을 때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이 경찰과 함께 이제 현장에 출동하도록 의무가 되었는데요. 예. 하루에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건이 36건입니다. 예. 그리고 상담원 한 명당 그 관리하는 사건이 58건입니다. 예. 가능할까요? 예. 예산이 인력과 예산이 총원되지 않는데 이거는 절대 법 내용만으로 아무리 좋아도 실제적으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예산 문제라고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 예산을 반영 안 한 사람이 누굽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깎았나요? 예, 기재부가 그렇습니다. 네. 예. 저번에 이제 국회 토론에서 네. 이제 아무리 이 문제가 많이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네. 그 현장에 왔었던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그 직원들의 성토에 장이 됐습니다. 네. 왜 이렇게 예산 또 반영 안 해주면서 이렇게 많은 책임과 의무만 계속 부과하느냐 이런 의미죠. 네. 네. 기재부에서는 왜 깎았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아니, 못 들으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법이 시행이 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이 법의 뭐 한계라고 그럴까? 네. 뭐 좀 더 보완해야 할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신다면 어떤 점을 지적을 하시겠습니까? 예,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예산 부분이 첫 번째고요. 예, 예. 제가 법 자체를 제가 살펴봐서는 네. 저희가 이제 학계나 아니면 실무에서 계속 이제 문제점 지적했던 부분들이 많이 이제 보완이 돼서 네. 그 부분을 일단 시행하는 걸 지켜보고 또 다시 이제 문제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법에 의하면 이제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부모 같은 경우는 친권도 박탈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그 친권 박탈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법원에서 결정을 합니까? 예, 법원에서 하고요. 예. 일단은 이제 상습 아동 행위자가 이제 친권자인 경우에 친권이 상실될 수 하게 만들었고요. 네. 더구나 이제 피해 아동에 대해서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 시에 이제 직권으로 이제 바로 그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임시 조치까지 마련했기 때문에 예. 그 효율성을 더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전에는 이 아동학대 가정에 이제 출동을 했는데 문을 안 열어가지고 못 들어가고 예. 뭐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된 거죠. 그런 문제는 이제 해소가 됐다. 네, 우리 칠곡 사건 같은 경우에도 네. 노상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미 아동학대로 인지가 되었던 사건들입니다. 예. 바로 그런 부분들 거기서 생긴 문제점, 그 현장 정리라든지 친권 상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한 게 이번 아동학대 특례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동학대를 인지를 하면 바로바로 신고하고 네.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네. 옆에 이번에 이제 신고 의무자들은 이제 신고하지 않으면 예. 아주 그냥 처벌까지 받게끔 돼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아동을 키우는 그 가정들에서 수상한 일이 없는지 네. 또 수상한 일이 발견되면 바로 신고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동학대 특징이 예. 가족 내에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누군가 밖에서 신고를 안 해주면은 네. 발견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동학대 그 신고 의무자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네. 이제 많이 그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옆집에서 아이들 막 두들겨 패는데 몰라라 해서도 안 되죠. 예, 맞습니다. 예? 이제는 이 법을 우리 국민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모든 국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가 내만의 아이는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보호해야 될 자원이고요. 네.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수철 변호사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세월호 유가족과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한 3자 회동이 끝이 났다고 합니다. 오늘 3자 회동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불발로 끝났고요. 내일 다시 회동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내일도 대화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만약 새로운 안이 도출된다면 의총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세월호 유가족들 위원회에는 두 위원회가 있습니다. 단원고 유가족들이 있는가 하면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오늘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 한성식 부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안산 합동 분향소에 설치된 일반인 희생자 분들의 그 영정을 모두 철수하셨죠? 예. 예. 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셨는지요? 예. 안산 단원고 학생 대변인이 있습니다. 네. 예, 유경근 씨라고 했는데, 유경근 씨가 안산 단원고 대책위의 공식적인 행사 자리에서 네. 공식 발언으로 유가족,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을 폄훼하고 그다음에 명예훼손을 하면서 유언비어를 날조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위에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네. 아무런 답변이 없고 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실력 행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유경근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저희가 여야 원내대표가 결정한 재합의안 예. 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것이 김무성 원내대표를 저희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에서 만나서 네. 그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님이 쪽지에다가 청와대라는 글자를 보여준 다음부터 저희가 입장이 바뀌어서 그것을 수용을 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려대 강연에서요. 예. 예, 그런데 그거는 9월 23일 날 고려대 강연에서 그런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 내용은 전혀 저희하고 사실이 상관이 아니다. 없는 내용을 네.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를 만나신 사실도 없으시죠? 예, 전혀 없습니다. 없다. 그리고 무슨 예. 청와대라고 써 있는 무슨 글을 보여줬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런 얘기신가요? 예, 전혀 저희가 김무성 원내대표를 만났거나 네. 솔직히 국회에서 같이 농성을 할 때도 김무성 원내대표를 만난 쪽은 단원고 학생 대책위에서 만났지 예. 저희는 나중에 만났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근데 일반인 유가족을 대표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일반인 유가족하고 단원고 학생 교사 유가족들과의 이 견해가 많이 차이가 있으시나요? 무슨 좀 갈등이 있으신가요? 그쪽에서는 수사권 기소권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사권 기소권을 주장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저희는 이번에 특별법에 들어가는 게 특검과 진상조사위원회입니다. 예. 특검에는 수사권 기소권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근데 지금 단원고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또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네. 그만 이중으로 수사 기소권을 부여를 하게 되면 네.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진상규명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예. 많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하신다 이런 그런 것 말씀이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성식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반도여보라 김현욱입니다. 역시 동탄이 신도시 하면 시범단지죠. 10월 시범단지의 마지막 유보라 아이비파크 4.0이 찾아옵니다. KTX 동탄역과 중앙공원, 게다가 복합화 초교 혜택까지. 와우! 역시 마지막이라 더 대단하네요.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4.0 문의 031-8003-1800.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진정한 유러피언 프레스티지라면 V6 6기통 엔진은 기본. 주행의 품격이 남다른 뉴 SM7 노바. 우월하게, 남다르게, better and different. New SM7 Nova. 당신에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는 좀 비싸도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마실 건데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죠. 좋은 커피는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 내 커피니까 당신 커피니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 김우빈이 타는 커피 한잔할래요? 가을 타는 당신에게 딱 어울리는 커피를 준비했어요. 맥심 모카골드. 이 가을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 맥심 모카골드. 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매월 수당과 활동비가 꼬박꼬박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2388번님께서는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의원들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득표를 위해 했던 말과 행동부터 다시 찾아오시길 바랄 뿐입니다. 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화가 단단히 나셨군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 강정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에서 뵙겠습니다.